자, 이번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상 규명도 해야 되고요. 헝가리 경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해난 구조 전문가로부터 오늘 인양 관련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일단 선체가 드러나면 진상 규명 작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파손됐는지, 왜 침몰을 했는지에 대해서 외관과 그 내부에 대한 정밀 감식이 있다고 한다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예. 현재 크루즈 선장이 사고 경위와 관련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진술로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침몰한 선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배 안의 블랙박스, 통신 기록, 데이터 저장 장치들을 분석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내부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 사고를 낸 크루즈호의 선장 변호인단이 다들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론을 하던 도중에 중간에 사임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 신뢰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인 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걸 토대로 변호사도 믿고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들로서는 끝까지 변론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현재 그걸 추정해 본다고 한다면 휴대전화 기록을 증거인멸한 부분이 이제 밝혀짐으로 인해서 변호사에게 설명한 것과 객관적 사실이 불일치하면 변호사들이 사임하는 일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좀 자백을 하고 이런 좀 합리적인 변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의뢰인이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뢰인이 또 사임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양쪽의 어떤 신인관계가 지금 훼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법원이 구속을 하면서 조건부 보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항고를 했고 그래서 좀 일시 보류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보석 결정을 하게 된다는데 이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고 검찰에선 안 된다.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망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항고심을 제기한 상태이고 말하자면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결정을 못하고 지금 고심 중이라고 보이는데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로 압수했어야 되는데 시간의 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 후에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복원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할 염려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법원에도 이런 경우에는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평가되면 항고심에서는 이런 증거인멸의 시도를 부정적 요소로 봐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높아졌습니다. 이 선장이 휴대폰 전화 기록 삭제한 것 이외에도 선사 측에서 크루즈선 해당 그 크루즈선을 사고 난 부분을 도색한 또 정황이 또 포착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 역시도 증거 인멸 아닙니까? 당국의 첫 번째 조금 미진한 부분이 이런 사고 난 배인데 예. 안전점검이나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그 운행을 허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패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운행을 허가하다 보니 이 크루즈선을 운행하는 업체에서는 그럼 사고 난 차량을 도색하지 않고는 일반 또 관광객들을 태우고 영업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하고 도색을 한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진을 수천 개를 찍어놨다고 합니다. 그 훼손된 부위에 예. 부서진 부분을 사진과 또 정밀 감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고 그 가해 선박을 보전을 해서 혹여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여타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 허가도 좀 부족한 부분이고 도색하고 이것을 보수란 부분이 향후에 혹여라도 아쉬운 부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데 지금은 훼손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다만 이 보수 문제나 도색 문제는 선장이 결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장의 보석 허가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해 크루즈 선박이 사고 다음 날 바로 운항 허가받고 독일을 갔다가 지금 이제 어제 입항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지난번에
조사 다 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조사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사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헝가리 현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실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헝가리 가해 선박이 더군다나 정부가 51%의 지분을 예.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이 가해 선박이 책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헝가리 정부에서 민사배상 책임을 훨씬 더 많이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정부의 지분이 많은 선박이 가해 선박이고 이것이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거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당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부실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현지 언론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에 대응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했다라고 밝힌 것이 참고인 조사는 뭐 300명 가까이 했고 예. 필요한 통신 데이터라든가 선박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뭐 8시간 분량을 확보해서 지금 분석 중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가해 선박이 도색되고 보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천 장의 사진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는 압류의 필요성까지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한 상황에서 조사 완료됐으니까 압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법공조에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양국 간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 당국에서 해양심판원 위원들이 지금 조사를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압류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지만 적어도 가해 선박은 온전하게 보전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영업사용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시 출항하거나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일단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가압류 조치를 실행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필요한, 어떻습니까? 그 피해자들이 민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건 민사 채권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그 민사적으로 가압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선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예. 그 선박과 관련해서는 선박 우선 특권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예. 선박 우선 특권이라는 건 이 선박에서 사고가 나서 불법행위 3건이 발생이 되면 그 선박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박 우선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해서 임의경매에서 배상 채권을 받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정부에서는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가압류 조치까지 실행하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즉시 이루어지진 않은 것이고요. 피해자들이 또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선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게 좀 쟁점이 될 수 있나요? 결국은 이제 그 먼저 가려다가 충돌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보통은 추월한 선박에 대해서 80% 이상의 과실 비율을 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조항들이 있고 그걸 위반했다고 한다면 80% 높게는 90%까지 과실이 있을 수 있고요. 고의성이 있는지 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 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박 간의 과실 비율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해서 양국 간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은 보험사들끼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구상금 청구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뭐 헝가리 검찰 쪽에서 협조를 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관여를 하거나 협조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과 증거 수집의 협조를 기초로 해서 피해자 단들이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데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공조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사나 재판 절차는 사실은 정부 간에 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 엄단에 대한 의견은 이미 외교부에서 전달한 상황입니다. 엄단 조치에 대한 그렇죠. 정부의 노력,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 이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종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